바로 사냥왕입니다. 사냥왕. 조선을 유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저하, 지금 잠이 오십니까? 효경의 뜻을 아신다면은 잠이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유교 문화는 학문만 강조한 것 같지만 무예도 두루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사냥을 하는 것을 강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로서의 사냥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 행사였던 겁니다. 수렵 또는 사냥과 관련된 키워드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시면요. 총 2,832건이 나옵니다. 사냥에 관련된 기사를 추려 랭킹을 뽑아본 겁니다. 자, 사냥왕 3위의 이름을 올린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자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움켜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사냥왕. 태종은요,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고 동물을 잡는 사냥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태종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냥이 있습니다. 바로 매사냥이었습니다. 매사냥은요, 이름 그대로 길들인 매를 날려서 꿩 같은 조류라든지 토끼 같은 들짐승을 잡는 사냥 방법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매사냥은요, 왕과 일부 양반들이 즐기던 고급 스포츠였죠. 하지만 야생의 매를 잡아온 거라서요, 정말 잘 길들여야만 매사냥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약 50일에서 60여 일에 걸쳐 매와 교감하고 손으로 밥을 주며 친해지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본격적인 매사냥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요, 몸소 이 팔뚝 위에 훈련된 매를 얹고 사냥을 나가거나 성 밖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오, 그게 바로 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냥왕 2위에 이름을 올린 왕은 바로 조선 제7대 왕이 된 세조입니다. 세조. 그래요. 저 이분 생각 얘기하려 했는데. 아니 세조가 1위인데? 1인데? 네. 수양 대군 납시오. 세조는 태종만큼이나 매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활과 화살을 몸에 지니고 다닐 만큼 언제 어디서나 사냥할 준비를 갖췄었습니다. 세조는요, 특히 이 동물 사냥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도성에 이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제보만 받으면 하던 일 당장 때려치우고요, 곧장 잡으러 나가곤 했습니다. 이토록 세조가 사냥에 진심이었던 동물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잠깐만, 그 조선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듣고 하던 일 멈추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간다고요? 잡으러? 네. 호랑이 새끼 한 마리 잡는데 이 셋이면 족하지. 와. 그리고 세조가 호랑이 사냥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거든요. 자, 당시 실록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해도의 한 백성이 무려 40여 마리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금세 세조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게 된 세조가 천안 신분이었던
황해도의 백성을 불러들여가지고 겸사복, 그러니까 왕의 호의를 맡은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말이에요. 특채. 네, 그렇죠. 네. 그야말로 신분불문. 세조는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거스를 정도로 호랑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을 적극 우대했던 겁니다. 와. 여기서 잠깐 골든벨 문제. 네. 사냥왕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선생님,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왕이 되지 못했거든요. 아, 왕입니다. 왕이죠. 네, 여기 있는 왕입니다. 분이. 네, 왕입니다. 이거 왕이라는 문제예요 다. 아 선생님 이런 거 금지시켜 주세요. 선생님 떠보기. 이런 건 금지. 떠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 네.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중에 고민했거든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네. 뭐라고 썼죠? 자, 들어주세요. 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전 지금 벌써 파악했습니다. 조선 골든벨.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절대 안 나와요. 정말 우리 성종이잖아요. 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제일 대체적으로 많이 들었던 거는 예체능에 되게 능했다. 남북한 성격에 의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사냥을 가장 많이 했던 조선 왕 중에 사냥왕 1위. 세종입니다. 세종이요? 잠깐만. 타임. 타임. 선생님. 아니 잠깐만 세종은 그 눈이 안 좋았던 분이에요. 맞아요. 예, 글을 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세종하면 훈민정음 반포하고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정말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추측이 맞아요. 세종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미지를 계속 맞아.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책상 앞에 있는 거 좋아하는 분인데. 맞습니다. 그런 세종이 뜻밖에도 조선 왕 중에 대표 사냥왕이었던 겁니다. 완전 반전이죠 지금. 그죠? 예. 이건 너무 의외의 결과인데 혹시 그러면은 세종이 재위 기간이 길어서 1위인 건가요? 아니면 네, 세종의 재위 기간은 32년인데 한 해 평균 24번의 사냥을 나갔습니다. 2위 세조는 재위 기간이 14년이었는데요. 한 해 평균 22번의 사냥을 나갔습니다. 태종은 한 해 평균 14번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위 기간으로 봐도 세종이 가장 많이 사냥을 나간 겁니다. 아 근데 진짜 1위인 거 보면은 정말 바쁘게 사셨네요. 와 근데 왜 진짜 시간이 없었을 건데? 사실 세종이 조선의 왕들 가운데 사냥왕 1위가 된 데는요. 반전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세종을 사냥터에 이렇게 줄기차게 나가게 만든 한 인물이 있었거든요.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하시니 나는 장차 주상과 더불어 무예를 강습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냥을 안 좋아하니까 몸이 이제 그 살이 너무 찐다. 그래서 내가 같이 나가서 무예를 배우려고 하겠다. 한다. 그렇죠. 아들? 그러니까 아내입니다. 아니. 아니면 진짜 막 예를 들어서 진짜 아버지가 우리 아들 너무 운동을 안 해 이런 느낌? 맞습니다. 아버지가? 다름 아닌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이 우리 아들이 운동을 안 해서 점점 살이 찌니 내가 운동시키려고 한다. 게다가 자고로 왕이라면 문과 무를 다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냥터에 끌고 다닌 거예요. 적절한 이유까지 되면서 사냥을 나가자고 조르는 이 아버지 태종 때문에 세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뒤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 태종이 신하들에게 꺼낸 이 말 때문에 아들 세종은요 또 한 번 찌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주상과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주상이 정지한다면 나도 정지하고 주상이 간다면 나도 가겠다. 태종은요 아들 세종과 함께 사냥 나간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들 바라기네요. 맞습니다. 아들 세종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서 혼자서는 절대 사냥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다 주상을 위한 일이요. 조선 골든벨 그 두 번째 관문은 바로 후궁왕입니다. 조선 왕들은 왕비 외에도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후궁은 왕의 자녀를 낳는 것 외에도 왕비를 도와서 내명부의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왕실 어른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자주 찾으시면 중전께서 노하실 것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쩌겠냐. 날 편하게 잠들게 하는 이가 너뿐인 것을. 후궁을 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왕의 업무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왕 중 후궁을 가장 많이 두었던 후궁왕은 누구일까요? 오, 또 나오시네. 네. 또 나오세요. 후궁을 가장 많이 두었던 왕은요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자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움켜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중전, 주무시오. 어쩐 일이시옵니까? 태종은 조광지체였던 원경왕후를 두고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열을 올렸다고 제가 예전에 우리 여행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심지어 아주 충격적인 신분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가희아였습니다. 가희아는요 춤 솜씨가 매우 뛰어나고요 외모도 출중했나 봅니다. 어느 날 싸움을 말이던 태종이 가희아의 미모와 재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와. 이렇게 태종은요 여인들의 신분 따윈 상관하지 않고요 마음에 들어 그럼 곁에 둡니다. 멀쩡한 중전 앞에서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그 여인에게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빈을 들여 후사를 넉넉히 하는 것 또한 국왕의 책무요. 왕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중전! 결국 태종은 조광지체이자 왕비였던 원경왕후 이외에도 후궁 18명을 들이면서 조선의 후궁왕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태종의 뒤를 이어 후궁을 많이 둔 조선의 후궁왕 누구일까요? 자, 우리 저를 보여주마! 연산군. 네. 이에 조선 전체를 살필 수 있도록 각지의 미색을 채용할 것이고 그 여인들을 운평이라고 칭해 연산군은 가장 예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자들 뽑아서 궁에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제위 중 총 10명의 후궁을 들였다고 하죠. 근데 그때를 봤을 때 이미지를 봤을 때는 10명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의 후궁은 10명이지만 왕이 승은을 내린 일반 궁녀 그리고
비공식적인 기록까지 합쳐보면 연산군의 후궁은 20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궁왕 1위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거의 해마다 한 명씩 후궁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재위하는 12년 동안 10명의 후궁을 들였으니까 태종과 비슷하게 해마다 한 명씩 후궁을 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퀴즈. 조선의 후궁왕 공동 2위 누구일까요? 자, 과연 이번에 또 허를 찌를까요? 허를 찌르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아, 이분인가? 아, 헷갈리네. 자, 갑니다. 공개. 공개. 예전에 가게도 했을 때 자식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요. 성종이 태종만큼 부인이 많았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자, 과연 정답은 성종. 와, 내가 진짜 봤어. 자, 성종은 후궁왕 2위의 이름을 올린 이 연산군의 아버지이기도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0명 같은 수의 후궁을 들인 겁니다. 근데 나단 씨, 성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경국대전. 그렇죠. 바로 조선시대 최고 법전으로 불리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죠. 그리고 성종은요, 조선의 교육과 여러 제도를 완성시킨 성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세간에서는요, 성종을 부르는 의외의 별명이 있었어요. 의외의 별명. 뭐요? 이거였습니다. 주요순 야걸주. 무슨 야구? 이게 동현 씨,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주, 낮에는 요순, 순하고 야 밤야, 밤에는 걸쭉하게 술 마신다. 아니에요? 맞았어요. 맞아요? 네. 진짜 야, 맞아요? 진짜. 자, 먼저 주요순이 뭐냐면 낮주, 그리고 뒤에 붙은 요순은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낮에는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였던 요순처럼 정사를 무척이나 잘 돌봤다는 뜻이죠.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야걸주, 먼저 밤야, 그리고 뒤에 붙은 걸주는요, 중국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걸왕과 주왕은요, 중국의 대표적인 폭군으로 기록돼 있어요. 또 걸왕과 주왕은 주색에도 능한 임금이었습니다. 뭐 술 먹고 술 마시고 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요순과 같은 성군이요, 밤에는 걸주와 같은 호색한, 그러니까 여자와 술을 좋아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생활. 자, 그런데 후궁왕 순위에 이름을 올린 3명의 왕과는 달리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던 왕도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제20대 왕 경종입니다.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워낙 병약했잖아요. 또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돌연 사망하면서 후궁 없는 왕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왕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단종인가요? 아닙니다. 단종 아니에요? 너무 어린데? 네. 어린데 후궁을 둬요?
진짜 이거 완전 의외죠. 완전 이외. 완전 반전이죠. 네. 후궁을 두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왕은요. 조선 제18대 왕 현종입니다. 현종. 네. 자, 그런데 현종은요. 비록 34살의 나이로 요절하긴 했지만 재위 기간은 무려 15년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현종은 후궁을 단 한 명 두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제 의견이 좀 짧지도 않았는데 왜 안 두셨을까? 현종이 후궁을 두지 않은 이유를 두고 여러 설명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명성황후의 성격이 대단히 불같아서 후궁을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성왕후는요. 질투심이 매우 강하고요. 고집도 세고요. 권력욕도 강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종이 아내 눈치를 보느라고 후궁을 들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명성왕후는요. 남편의 여인들을 향한 질투만큼이나 아들을 향한 치맛바람도 무척이나 센 엄마였습니다.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 장희빈을 궁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